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거 뭐지? 이제 새 책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 앞부분이 이 앞부분은 해설이 있어가지고 보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걸로 해야 돼요. 공부할 때는 문제에 답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앞에 답이 있거든요. 이거는 평상시에 막 체크하고 뭐 하는데 써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가는 절대 체크하지 마세요. 뒤에 거에 답이 없는 걸로 공부해야 되는데 답이 있는 걸로 보면 다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모르겠다 그러면 눈이 이미 해답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20년 넘게 해봤잖아요. 해설 있는 게 가까이 있는 책은 별로 안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없이 했는데 정 못 찾겠다 그럴 때 이제 보는 건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딱 풀면서 해설을 여기다 펴놓고 그렇게 되는데 편하니까 편하는데 그 고통이 있으면 돌아오는 그 과실도 세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해설 보지 마시고 요걸로 했어? 뒤에 있는 걸로만 갖고 오시면 돼요. 해설 모르겠다 그러면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든 풀다가 안 되면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문제는 대부분 다 20문제는 다 풀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했을 거예요. 다 풀어갖고 왔죠. 안 풀어갖고 왔으니까 제가 해설하고 바로 문제 풀 거니까 그냥 바로 문제 풀면은 공법을 못 풀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파트가 몇 문제가 나왔냐? 만약 광역도시계획이 최근에 나온 문제가 한번 볼까?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최근에 나온 게 6문제, 7문제, 5문제가 나왔어. 최근 그 5개년 동안. 그럼 만약에 이제 7개년이지. 그럼 5문제가 나왔을 때 이 5문제가 또 나오면 그 5개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에서 내가 제일 헷갈리는 문제가 1번부터 5번 있으면 이 문제는 나중에 꼭 봐야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책의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교재에 써 있는 게 난이도는 큰 의미 없어요. 난이도는 이게 2개 있으면 중이란 뜻이고 3개 있으면 상이란 뜻이고 하나 있으면 한데 하라고 더러운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가 낮다는 얘기인데 걔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출제가 잘 나온다 이런 비율이 아니라 그냥 난이도가 그렇다는 뜻이고 요 앞에 요거 네모칸 2개 있죠. 이걸 풀어봤는데 나 이거 꼭 봐야 되겠어. 그러면 이거 꼭 체크하시고 필요 없으면 체크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안 봐도 되잖아. 근데 나중에 또 보게 돼 있어. 그러면 시간이 또 가는 거야. 내가 알아서 찍든 몰라서 찍든 찍었는데 맞잖아요. 그럼 시험장 가서 찍어도 맞아요. 근데 내가 틀린 거는 시험장 가도 또 틀려. 그럼 내가 또 봐야 될 거를 저거다라고 했으면 저걸 더 봐서 까먹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깜빡하고 체크 안 하면 다시 또 한 20페이지를 계속 다 봐야 되잖아. 문제집은 내가 틀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다 풀어가지고 만족도를 높이게 한 게 아니에요. 한번 풀어보고 내가 이거 다 알았다. 그럼 2장 그냥 넘겨버려. 다른 문제 풀어야지. 내가 시간이 주는데 뭐 앉은 시간이 10시간이 돼서 그걸 다시 다 봤다. 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알고 있는 걸 또 아는 거는 자기만 뿌듯한 거야. 나만 뿌듯한 거고 실력은 올라가는 형태가 아닌 거야. 10시간을 공부했는데 저 사람은 2시간 공부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시간에 다른 뭐 민법도 보고 그 어려운 우리 중개사법도 보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시간에 투자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법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틀렸던 거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 그럼 여기 6페이지거든요. 봐봐. 얘는 이제 총칙 파트인데 총칙은 용어 정의를 내거나 기존의 이 법 전체 내용 중에서 필요한 어떤 뭐 이론 같은 게 있어. 그런 것만 모아놓은 게 총칙에서 용어 정의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 페이지 6페이지에 1번부터 저랑 풀 건데 해볼까? 어떤 유형인지 보세요. 일단 35회 문제니까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문제고 현재 난이도는 한 중정도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맞출 수는 있겠다. 상이면 틀리라고 하는 거야. 여기 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각각 다 나올 거예요. 걔는 틀려라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모르겠다 그러면 버려도 돼. 걔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 맨날 틀려라 하는 문제는 내가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해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오히려 이 중하고 하 위주로 더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글씨 이거 잘 보이나 확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럼 일단 유형 자체가 국토계획법에 12문제 나오는데 그중에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41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기 만약에 안 나오면 41번에 광역도시계획 바로 나와요. 근데 작년은
용호 정의가 나온 해였고 재작년은 광역도시계 나온 해였는데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출제위원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직 출제가 안 된 건 아시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 있진 않아요. 출제 언제 하는지 아세요 혹시?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시험장 가는 거지 뭐. 출제 7월 달이나 8월 달에 교수님들한테 한 8명 정도 출제위원 있고 선별위원이 있어요. 출제위원들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고 선별위원은 같이 감금당하는 분이에요. 선별하는 거니까. 출제위원들한테 그 마스터키 그 USB인데 번호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비밀번호 걸려 있는 거기다가 문제를 이제 40문제씩 다 보내줘요. 보낸 거 받은 걸 가지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에서 10일 전쯤에 거기 이제 부산에 가면 무슨 연수원 같은 데가 하나 있거든요. 연수원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핸드폰 다 뺏기고 이제 거기서 10일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선별하고 선별할 때 어떻게 선별하냐면 작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해당 평균 점수가 그래도 65점에서 80점 사이인가? 이 정도 선에서 젊은 3, 40대 남성 여성한테 전화가 먼저 간대요. 왜? 이게 가정 아기가 있는 집은 못 오니까 10일 동안 감금을 못 당하잖아. 그래서 젊은 사람 위주로 이제 연락이 가면 이번에 그 시험 문제 모의고사 그 선별위원으로 오시면 뭐 월급이 얼마였더라? 170인가? 170 주고 플러스 거기서 시험 문제에서 유사 문제 찾아내면 또 5만 원 플러스 주고 막 그런대요. 들어올 때 이제 자기 작년에 공부했던 문제집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제 풀다가 시중에 있는 문제랑 똑같다 그거 찾으면 또 보너스로 10만 원인가 뭐 준대요. 그런 거 해가지고 유사 문제가 절대 없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얘네들이 모의고사 보고 이 문제 너무 어렵다. 애들이 상 그러면 상, 중, 하 여기서 나눠서 40일 문제를 선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어떤 교수님이 들어왔으니까 그 문제가 나온다. 그 뻥이에요. 그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뻥을 그걸 믿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찍어? 근데 대다수가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을 변형해서 내고 변형된 문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거랑 중복되지 않으면 출제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출제위원이 아직 누군지 선정도 안 됐고 출제위원이 들어가서 선별위원도 선정이 안 됐고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 그대로 가는 건데 아마 유형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1번 41번에 용어정이 나오거나 최근에는 광역하고 기본계획을 같이 물어보는 유형이 감정평가서에서 나왔어. 그럼 우리 시험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정도 예상을 하는 거지 이거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믿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이상한 소리 해도 믿지 마세요. 예.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어. 근데 아유 뻥치네 새끼 이렇게 하면 돼. 예. 그럼 용어정의 문제 딱 나오면 다 물어봐. 우리 뒷부분에 있는 거 앞부분에 있는 거 다 물어보는데 1번이 행정청이 설치하는데 지금 옳은 거 찾으랬으니까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딱 보자마자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는 지우는데 꼭 두 개가 남을 거예요.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애매한 것도 있을 거야. 왜? 옳은 거 나오면 항상 그래요. 그럼 행정청이 설치를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공동묘지 시에서 공동묘지를 설치했어. 그럼 저거는 그 시만 쓰는 거예요? 일반인들 모두 다 공공이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걸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요. 일반인들 공공이 쓰는 거를 뭐라고 그래? 공공시설. 이 정의예요. 이거. 근데 이거 보고 공동묘지가 어떻게 공공시설이냐 이걸 고민하면 안 되고 공공이 사용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례를 낸 거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이거 딱 보면은 뭐 떠올라야 되냐면 누구 동생인데? 지구단위계획 동생이라 난개발 방지하려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묶어놨더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로 도시지역하고 도시외인데 주 대상이 주상공인 도시가 대상이에요. 근데 도시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난개발되면 어떻게 막을 건데 해서 녹간농자 중에 연계, 시, 무 들어본 것 같아요? 주변과 연계되겠다. 시가 막 일어난다. 무질서 개발 일어나면 거기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묶어버려. 그래서 난개발을 막겠다고 한 거잖아. 그럼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 여기까지 맞아. 그럼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건 딱 두 개 있어요. 도복 입고 나타났다 해서 도복이야. 도가 뭐였지?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이에요. 택도분수를 하는 거잖아.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그냥 의협심 거치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심 거치는 거고 그리고 개발밀도 관련구역은 심의만 거친다고. 마지막에 특강할 때도 했어. 근데 저걸 시험장에서 틀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일단 많이 들었는데 쟤는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협심만 거쳐 지금 한다. 공간재구조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일단은 2번은 확실하게 틀렸는데 이거 1번 지문에서 동그라미를 대부분 이렇게밖에 못 쳐요. 왜? 뒤에 부분에서 x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x가 안 나오는 게 꼭 생겨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럼 2번 자전거 전용 도로는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확대를 해볼까?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쓰는 사람 저밖에 없죠. 자, 봐봐. 자전거 전용 도로 할 때 여기 뭐라고 쓰였어요? 도로. 우리가 기반 시설이 있는데 기반 시설이 7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보고 항공공에서 유통 공급 시설하고 방제 시설하고 보건 위생 시설하고 교통 시설하고 환경 기초 시설, 공간 시설, 공공문화 체육 시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7개 시설 안에 46개의 그 기반 시설이 들어 있어요. 기반 시설 들어 있는 것 중에서 교통 시설에 가면 도로 있죠, 도로. 도로 들어봤어요? 그럼 도로가 있고 기타 뭐 자동차 정류장 운전면허 학원 있었단 말이야. 근데 도로는 도자광이라고 해서 여기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있어.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넓다 그럼 뭐였죠? 넓다. 공간시설. 공간시설에 가면 광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도자광은 세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46개 중에 유일하게 도자광만 세분이 되는데 도로는 7개로 세분이 되는데 7개 세분데 7개 중에서 일단 일반적인 도로는 무슨 도로죠?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안 써도 되겠지? 네. 일반 도로.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사람만 다니면 인도라 그러면 가면 안 난다 그랬어요. 사람만 다니는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만 다니면 자전거 전용 도로. 위로 가면 고가도로, 밑으로 가면 지하도로. 7개 있어. 7개. 그럼 자전거 전용 도로 있었죠? 자전거 전용 도로야. 자전거 전용 도로는 무슨 시설이에요? 도로에 있으니까 기반시설이잖아. 그러면 자전거 전용 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지. 근데 자전거 전용 도로 하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들어봤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는 안 들어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일단 얘는 틀렸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의 구역을 지정하겠다. 용계 기도 지잖아요. 용계 기도 지 도복 입고 나타날 때 지가 무슨 계획의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이거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지.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해야지. 틀렸지? 예. 틀렸죠? 그럼 일단 X는 일단 딱 됐어. 마지막 5번만 X 하면 1번 찍고 나간다. 그럼 올해 시험 괜찮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애매해지잖아요. 42번도 막 돌아버려요. 첫 번째 문제가 안 풀렸을 때가 제일 힘들어. 5번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가 곤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자, 기반시설은 설치가 부족한데 설치가 뭐 하면 곤란하면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은 지역이죠. 개발 밀도 관리구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잖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인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니까 틀렸구나. 해서 답은 1번 맞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적인 문제가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 이상하게 또 애매하게 어려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건 거예요. 볼까? 여기 몇 페이지에 있냐면 시내 노트에 몇 페이지냐면 40페이지인가? 40페이지. 여기 있다. 38페이지인데 38페이지에 기반시설 있죠. 38페이지 기반시설에 보면 교통시설부터 쭉 해서 환경 기초시설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도가 뭐죠? 도로. 자가 뭐였어요? 자동차 정류장, 광장. 도자광은 세분이 된다고 그랬잖아. 세분 되는데 이거 세분이 어떻게 되냐? 앞에 있나? 어디로 갔냐? 넣어놨는데 없어졌네. 도자광. 내가 써줄게 여기다가.
여기 도로, 철도, 자동차 정류장 중에서 도로는 아까 몇 개로 세분된다고요? 7개. 아까 일반적인 도로 뭐예요?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사람만 다니는 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있어요. 보행자 전용 도로랑 보행자 우선하는 도로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만 다니면 자동차 전용 도로 있어요. 자동차 전용 있고 자전거만 다니면 자전거 전용 도로 길가 옆에 이렇게 선으로 해놓은 거 있죠. 자전거 모양 이렇게 그려놓은 거. 충청하는 길이 되게 많아요. 예. 자전거 전용 도로. 위로 가면 고가도로, 아래로 가면 지하도로. 이렇게 7개 세분 되는데 시험에서는 자동차 정류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그럼 작년에는 뭐가 나왔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 나왔잖아. 그럼 이제 광장 같은 경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광장은 지상광장이란 말이 없어요. 지하광장은 있는데 지상광장이 없어. 다 이래서 경광광장, 미관광장 뭐 이런 거 다 있어도 무슨 광장은 없어요? 지상광장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상이 답일 거니까 지상광장 없음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 제 나오면 무조건 지상광장이에요. 광장이 넓다죠. 광장 중에 세분할 때 무슨 광장은 없다? 지상광장 없다. 그거 하나 체크하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용어적인 문제 두 번째가 두 번째. 요 2번은 별표 딱 보니까 몇 개네? 하나죠. 난이도 하잖아. 근데 잘 나온다고 얘가. 한데 잘 나와. 봐요. 국토기획법령상 아래의 내용을 뜻하는 용어를 찾아가 아예 용어 정리를 5개로 내는 것보다 하나 딱 내놓고 찾아라가 쉽지. 그래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시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이죠. 만약에 여기 수원이야. 뭐 수원은 수원시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잖아. 그럼 수립 대상 지역의 뭔부요? 일부에 대해서 여기를 지정해서 해당 토지 이용 기능을 뭐하고 증진하고 미관도 뭘 개선해서 양호하게 앞으로 여기를 난개발을 막아보겠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난개발 막아보겠다. 요거 하려고 짜는 도시군관리계획이래.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용계기도 지 있죠. 지구단위계획 묶이면 지구단위계획 짤 거 아니야. 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거든. 그럼 얘는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2번 말하는 거지. 일증계양. 응? 들어봤어요? 특정한 지역의 일부,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지정하잖아. 일부 지정해서 기능 증진하고 미관 개선해서 양호하게 개발하려고 하는 거를 무슨 구역이라고 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거기서 짜는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고 3번 문제는 20회 때 문제니까 벌써 15년 전 문제예요. 15년 전에 뭐 하셨어? 기억이 안 나죠? 아침에 먹은 반찬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3번에 3번 여기 이제 15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이 35회 때나 20회 때나 15년 전이나 똑같잖아. 문제 똑같아요. 요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찾아라 해서 옳은 거.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X표를 3개 하고 꼭 2개가 또 남아. 풀어봤죠? 집에서. 끄덕거리는데 지금 물어봐도 돼? 2명이 끄덕거렸는데. 자 봐요. 옳은 거 찾아라 했을 때 도시군계획은 항상 몇 개로 나눠진다. 2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 나오는 순간 틀렸네.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틀렸고. 공공시설 아까 전에 했었죠. 공공시설은 아까 행정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야. 근데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거 도시군 계획에서 결정한 시설 뭐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 용어가 틀렸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나 이렇게 해야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이름을 뭐라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틀렸어.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기서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 우리 여기 공부 많이 했잖아요. 도시가 어디야? 그럼 어디야? 특광, 특특, 시군. 근데 시군구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뭐. 그러니까 용어 문제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다 배운 건데 그냥 저런 질문을 만들어내니까 생소해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맞는 거야 그냥. 출제한 사람이. 시군구가 아니라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 본관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뒤는 맞는데 이 대상 지역이 틀린 거예요. 그럼 이제 X 됐으니까 확률은 50%야. 일단 4번. 광역도시계획이라 나오면 어디에라고 해야 돼? 광역계획권에 이렇게 놔야 돼. 광역시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가 나와요? 광역계획권에 맞잖아.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게 맞나? 예.
맞는 것 같은데 5번 때문에 동그라미를 못 쳐요. 이렇게 돼. 일단은 확률은 이게 조금만 하나 더 보고 X가 되면 확실히 너다 이렇게 되는데 5번 보면 용도 구역은 우리 공법에 4개가 있다가 도복 입고 나타났다가 생기면서 7개가 돼버렸어. 용도 구역 개, 시, 수, 도, 도복입이잖아. 도복입. 그래서 7개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왜 만들었냐? 기존의 용도 지역의 행위자를 강화를 하려고 얘를 만들었어. 근데 여기 얘네들은 강화죠. 근데 도시혁신구역을 싹 밀어서 행위자는 뭐 해주는 거야? 그럼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데 강화하기 위해서 또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이러면 안 되지.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시가와는 시도의사,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수사는 국토부가 아니라 회장, 도시 거꾸로 시도대장 다 달라요 얘는. 근데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건 맞아. 근데 틀린 거는 강화 또는 뭐예요?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권한자가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이렇게 해야지. 얘는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4번 맞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데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 중에서 내가 많이 봤던 거 찍어야 돼. 그냥 4번을 많이 봤었죠. 그럼 5번을 내가 처음 본다 해도 그냥 4번 찍어야 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1회 때 문제. 21회 때는 그럼 딱 보니까 이게 5년 정도나 4년 정도 주기로 나오네. 21회. 20회 이건 연속 나오더니 30회, 35회잖아요. 그러면 막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41번으로 광역도시계획이 대부분 나와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용어정이 나오니까 그게 작년이었던 거고 이것도 또 국토계획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1. 도시군 계획 이거 또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은 2개로 나눠진다. 뭐하고 뭐로?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오면 한 번 봤던 거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야. 봤던 거니까. 1번 그래도 또 맞는 거 찾는 줄 알고 또 틀린 거 찾아야 되는데 맞는 거잖아. 2번 용도 지역하고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잘 봐요.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려고 해. 변경하려고 해. 무슨 계획으로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지. 맞죠? 그럼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틀린 거 아니잖아. 옳은 거 찾는 게 아니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맞고 용계 기도 지할 때 지가 뭐였지? 지구 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는 거잖아. 맞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속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몇 개 있어요? 3개. 하나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의 정비 사업. 사업이 몇 개야? 3개. 3개 맞는데 그중에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은 2번이잖아. 맞다. 5번이 답이겠네. 기반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그러면 약간 어색하죠. 바뀌었네 위치가. 얘 위치 바뀌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들 중에서 46개 중에서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예, 틀렸네. 5번.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 풀면서 너무 어렵거나 하지 않아. 막 내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는 연습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5번. 5번 헷갈려서 틀린 사람들 많은데 일단 5번은 국토계획 법령상 또 요즘에는 용어정의 물을 때도요. 박스 주는 형태가 많아졌어. 옛날 21회, 20회 옛날 거 보면 전부 다 용어정의 써놓고 틀린 거 골라놨는데 지금은 박스 주고 얘 뭐니? 박스 주고 가로 안에 들어갈 거 뭐니? 요런 유형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럼 일단 가로 안에 들어갈 조문을 찾아라 했는데 자 기억 띠리리는 토지를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이거 잠깐만 건폐율, 용적률 외울 때 이거 건폐율, 용적률 어디다가 적용해놨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 고도지구 건폐율이 얼마예요? 고도지구 건폐율이 얼마야? 개발지능지구 용적률은 얼마야? 그런 거 없었잖아. 건폐율, 용적률 어디에 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 건폐율이 얼마 이런 거 안 했잖아. 일종 전용주거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일종 전용주거 건폐율 50, 용적률 100 어디다 해놨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잖아 이거.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 어느 지역의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가지고 이 용도 지역의 기능을 조금 더 뭐 하겠대? 증진하고 경관 보호하겠다. 안전 보호하겠다. 용도 지구네. 그러면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어하는 게 뭐예요? 용도 지구. 이게 무슨 계획으로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기역은 용도 지구, 니은은 용도 지역이네. 기역은 용도 지구, 니은은 용도 지역이니까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한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어떤 건축물의 용도가 우리 단독주택이 안 되는 땅이 어디예요? 어떻게 얘기했냐? 단독주택이 안 되는지 어디? 기름 나는 데서는 안 돼. 유전. 유가 뭐예요? 유통상업지역. 전. 전용업체 콜로콜로 이따 죽는 나머지 가요 했었잖아. 그럼 얘네들은 용도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어디다 해놨는데 용도지역에 해놨는데 그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기능 올리고 내리게 하겠다가 용도 지구잖아. 예. 바꿔서 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항상 건폐율, 용적률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용도지역이 떠올라야 되는데 용도지구라고 하면 안 되지. 고도지구의 건폐율이 어디 있어요? 예. 예? 씨발 이해된 거야? 이게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지역 있잖아. 그럼 용도지역을 강화 완화하는 건 용도지구잖아. 이렇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용어 스타일이고 그 6번 하기 전에 페이지가 12페이지에 있는데요. 12페이지에 하면 우리 보세요. 전국에 수립되어 있는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 종합계획 안에 도시마다 짜는 계획인 무슨 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계획이 있어. 그 2개 이상을 묶으면 뭐예요? 2개 이상을 묶었으니까 광역계획권의 방향 짜는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이야. 근데 그 중에 방향 잡는 거는 종합 광역 기본 들어가는 거죠. 종합 광역 기본 들어가면 이건 비후속적 계획이잖아. 그래서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에? 승인. 근데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공부 안 하는 거고.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나랑 관련 있어서 이 입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결정 고시한 다음에 뭐 그려줘야 되는데 지정되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 안 됐죠. 그럼 고시할 때 무슨 효력 발생하냐? 이 용계 기도지 있죠. 얘네들 효력 발생할 건데 요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뭐라고 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 사업도 있어. 사업 2가지 있죠. 근데 얘는 개별법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그럼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요거 3개죠. 요 3가지 다 어느 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계획. 그럼 도시군 계획 있는 사업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그러면 6번이에요.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있는데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있어. 그 사업이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럼 3가지 사업 있잖아요. 3가지가 첫 번째가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얘는 어느 법에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기억이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가면 무슨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법에 가면 정비 사업이 있고 요 3가지를 한꺼번에 도시군계획 사업이잖아.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하는 거지. 됐죠? 눈빛이 도시공계획 사업 할 때 3가지가 있다 정도는 아셔야 돼.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3가지를 해놓고 요 앞에 있는 단어를 도시개발법이라는 요 단어를 뺐어. 빼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그럼 얘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이 되잖아. 앞에 개별법이라고 제가 좀 전에 개별법이라고 했잖아. 여기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하겠다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만 하겠다는 결정이 됐지만 절차는 법을 따로 만들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에 따른 무슨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어 정의할 때 앞에 꼭 무슨 단어 써줘야 되냐면 이 법 이름을 써줘야 돼요. 이 법 이름을 안 써주면 국토계획법에서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옛날에 틀리게 한 적이 있었다. 그거까지. 그럼 이제 용어 정리는 6문제가 이제 계속 나왔던 거 다 총정리한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제2장에 도시군 계획 등 나올 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제일 큰 놈부터 가야죠. 무슨 계획이 나와야지?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거의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그럼 지문이 5, 25, 25개야. 이 25개에서 벗어나는 지문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올해 또 만약에 광역도시 나왔다. 그러면 얘만 달달해서도 풀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왔잖아. 기본소도 받고.
시합도 받고. 그럼 이제 좀 약간 이제 요거 많이 봤던 거야가 나와야 돼요. 생반 처음 보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복습은 해야지. 네. 일단 광역도시계획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야. 자,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시내 노트는 계속 볼 거예요. 예. 그거 한번 저랑 같이 보면 10번을 볼 거야. 예. 일단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온다. 그럼 얘가 문제가 나오면 유형이 딱 두 가지예요.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이거랑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다.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딱 두 개예요. 일단 얘는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거잖아.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 파트가 하나 있고 계획 수립 파트가 있는 거야. 그럼 광역계획권은 일단 두 개 이상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 군. 얘네들을 시도에 걸치면 윗사람이 누구야? 국장. 같은 도에 있으면 누구야? 도지사. 그럼 국장하고 누구만 지정하네? 도지사. 그래서 국장하고 도지사만 지정인데 시험 나가면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렇게 나와요. 국장 또는 도지사예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야? 국장 도지사야. 서울시장은 지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는 한 개시만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두 개를 묶을 수가 없지. 서울시는 구가 있지 구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만 관리하는 사람은 지정 못해요. 그래서 같은 도란 표현이 나오면 누구 나오고? 도지사. 시도에 걸쳤다, 도도에 걸쳤다 그러면 누구예요? 국장. 그래서 여기 광역기권 국장 도지사인데 항상 앞에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리자가 지정을 하는데 앞에 주어를 보고 해야 돼요. 시도에 걸치는 경우 그러면 누구예요? 국장. 같은 도에 그러면 도지사가. 그럼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먹어치겠네. 심의 거쳐 지정하는데 국장이니까 중앙이고 도지사니까 뭐 나와야 돼? 지방.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서 중앙하고 지금 바꿔서 낸 거였어요. 하나 더. 지정할 때 광역기권 지정할 때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랑 여기, 국장이 지정할 때 절차랑 도지사가 지정할 때 절차가 위아래가 약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색깔을 빨간 색깔로 해놨는데 하나는 파란 색깔이야. 하나는 또 형광펜이죠. 형광펜으로 틀리게 하는 거예요. 저기 국장은 광역기권 지정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도나 시군이나 이런 의견 들어야 되죠. 이거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먹어쳐요. 근데 저 중앙을 지방으로 바꾸면 틀린 거야. 예.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기권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시도 시장에서 의견 듣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장이 나오니까 틀렸다는 거야. 안 틀렸어요. 의견은 듣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같은 도지만 이게 중앙정부에서 뭘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도지사니까 중앙이 나왔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심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는 거고 요 의견은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중앙 나왔으니까 틀렸다 하시면 안 돼. 중앙행정기관장 의견을 듣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고 지정되면 본인이 계획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정한 다음에 걔네들한테 통지해야 걔네들이 짜서 나한테 무슨 신청해? 승인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국장 또는 도지사가 광역기권 지정을 딱 했다. 지체 없이 밑에 있는 시도시장구사한테 통보해야 얘네가 받았죠. 얘네가 이제 계획 짜서 승인 신청하겠죠. 몇 년 안에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안 하면 그때는 국장 도지사가 직접 짜는 거잖아. 그리고 중앙행정 시도시장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기권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요청받아 지정할 수도 있다. 근데 대상 지역이 특광 특특시군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땅대기가 너무 커서 서울이에요. 부천시야. 그럼 서울 여기 강서구가 있어. 도로 여기만 연결할 거래요. 그럼 여기 도봉구까지 노원구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강서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최소 단위를 구군 읍면 단위로 최소 단위로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인접한 월에 특광 특특 시군이 주 대상인데 이게 일부를 지정할 때는 최소 단위를 구군 읍면 단위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는 광역시군을 말하는 거야. 시의 구는 말하는 게 시의 구는 읍면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도에 있는 그 군 있죠. 그 군이 아니라 여기 군은 무슨 군? 광역시군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광역시군을 제외한다고 냈었어. 안 냈으면 내 얘기를 안 하죠. 내가 왜 앉아서 여기 힘들어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내가 그 헛소리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군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광역시의 군. 일반 도에 있는 군은 뭐로 돼 있어요? 읍면으로 최소 단위 돼 있지 군이 최소 단위로 돼 있지 않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1단계는 끝났어.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이 됐네.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건데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까지는 알고 있을 건데 수립권자가 누구냐? 그럼 얘는 원칙이 없어요. 앞에 어떻게 지정됐냐에 따라 누구냐 이렇게 나오지 원칙이 특광특특 시온이 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항상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앞에 무슨 단어가 써 있는지부터 찾아야 돼. 그래서 같은 도 아니란 말이 써 있으니까 안에 있는 누가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죠. 같은 도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요청이란 말이 들어갈 때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요청이란 말 없으니까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근데 시도에 걸쳤다는 말이 써 있으면 얘네들이 짜야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근데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님 좀 짜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요청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국가계획이란 말이 나왔네. 그럼 아무도 하지 마. 누가 나와야 돼? 국장이 수립. 요청이란 말이 없잖아.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해야. 그래서 국장이 수립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요청이란 말이 아예 들어온 거는 같이 짜자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랑,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장이랑 요청 들어왔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시장 군수가 아까 짜야 되는데 몇 년 안에 승인청 해야 돼요? 근데 3년 안에 시장 군수가 승인청을 안 하면 윗사람이 누구라서 도지사가 수립을 해야 시도지사가 3년 내 승인청 안 하면 국장이 수립을 해야 끝이에요. 요거 하나만 잘 잡으면 돼. 그럼 이제 시장 군수가 짰으면 윗사람이 누구고? 도지사. 시도지사가 짰으면 국장. 3년 내 승인청 안 하면 이분이 직접 하죠.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국장은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는 수립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고. 그거 나중에 하면 할 수 있다로 계속 헷갈려요. 국가계획 달려면 국장이 짜는 거 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라 요청이 없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됐고. 근데 둘이 짜다가 협의가 안 됐네. 둘이 짜다가 협의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요거 수립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공동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되 공동으로 오면 거기서 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단독으로 왔으면 얘가 안 왔잖아. 그럼 얘네들끼리 하라고 일정 기간 권고를 해야 돼요. 뭐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단독 신청시인데 이걸 공동 신청시라고 해서 틀었다.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일정 기간 내가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너네 협의해서 짜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 권고에 응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하겠다 이 뜻이지. 이게 전부야. 그럼 이제 하나 해볼까? 순서를 아직까지 못 외운 사람은 없겠죠? 자, 수립할 때 수립권자가 하는 일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기초조사. 기초조사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되죠. 그리고 얘는 구속력이 없어. 의견을 들을 때 얘는 들어는 봐야죠. 들어는 보는 거를 공청회. 공청회 개최 며칠 전에 14일 전에 1회에서 일간신문에 공고하죠. 그때 의견을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이해관계자 주민 다 모아놓고 의견 듣잖아요. 타당하면 반영하는데 이게 너무 권역이 커. 그러면 이제 분할해서 할 수도 있죠. 수개 지역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수립하는 사람이 지명을 해요. 그럼 걔가 가서 주재해서 의견 듣고 오겠다. 이게 전부야. 그리고 공청회 할 때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지방에 의견 들어라. 지방에 의견 제시는 다 며칠로 돼 있어요? 공법은 다 30일로 돼 있는데 60일로 돼 있는 놈이 세 놈 있어. 성장관리계획하고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성장장이라고 있어. 세 개. 걔네만 60일로 돼 있어요. 그럼 걔 빼고 의견 제시는 다 30일이다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계속 헷갈려 나중에 하면. 지난 시간에 한 방에 했었잖아. 한 방 하긴 했는데 한 약 먹고 누워 잠만 자더라고. 두 명이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할 정도의 실력이 아직 안 된 상태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막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두 번, 세 번 해야지 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야 헷갈리는 사람도 공부가 된 사람이 헷갈리는 거야. 공부 안 된 사람은 헷갈리지도 않아요. 다 처음 듣는데 뭐가 헷갈려. 근데 공부가 되니까 어디서 60일이었는데 미치겠네. 어디서 봤더라? 책을 못 찾아. 못 찾지. 왜? 반복이 아직 안 된 상태니까. 앞으로 이제 지방에 의견 제시 나온다. 협의할 때 의견 제시 나온다. 그럼 다 며칠래? 근데 성장장만 며칠이야? 60일. 그래서 성장장. 하나만 더 할게요. 수립권자가 하는 일은 그럼 딱 두 가지네. 기초조사랑 의견 청취야. 기초조사랑 무슨 청취? 의견 청취. 의견 청취해서 수립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보내면 승인권자가 하는 일은 협의하고 심의. 그러니까 도지사면 지방 써 있을 거고 국장 써 있으면 중앙 써 있겠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되죠, 걔는. 너무 쉬우니까. 그럼 이제 결론.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이상 도시를 묶었죠?
두 개 이상 묶었어. 그럼 거기서 뭘 짤 건데 라고 하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 무슨 글자가 들어가요? 광역 들어가잖아. 광역이 안 들어간 놈이 있어요. 그래서 4번에 경관계획이 하나 상 있죠. 모든 방향 잡는 도시계획은요, 경관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도시 만들면서 이쁘게 해야지 지저분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경관계획이고 기본계획은 경관애관하는 상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관계획이 들어가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인데 다 광역다 써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아닌 거 찾겠다 이러면 안 돼. 경관계획은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보자. 자, A씨가 있고 A씨, B씨가 있어.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묶었네.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여기 인구경제사회문화 무슨 조사 했죠? 기초조사 했단 말이야. 했는데 여기 A시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짜겠대요. 관리계획을 짜겠대. 얘 무슨 조사 해야죠? 기초조사 해야 돼. 그럼 옛날에 인구조사 해놨을 거 아니야. 이거 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갖다 쓰면 돼. 근데 이걸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정보체계를 만들어 놔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놓고 그거를 5년 단위로 인구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거니까 반영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계획 짤 때? 광역도시계획 짤 때 무슨 조사? 요거 실시를 했다면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래요? 효율적으로 하려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라. 근데 몇 년마다 반영은 해야 돼요? 5년마다 반영을 하려는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아니에요. 반영하라는 거야. 타당성 있는 걸 따는 게 아니라 바뀐 내용을 바꾸라는 거지. 그리고 3번에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비구속이니까 뭐 열어야 돼? 근데 주민만 넣는 거예요? 전문가도 있어야 돼. 그래서 전문가가 탁자에 앉아 있었고 내 사진 보여줬잖아. 그 학생들 막 사람들 막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과 이해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제시된 내용에 어머 타당하네? 그럼 반영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공동으로 수립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이 바로 거기서 하면 되는데 무슨 신청 들어올 때가 문제야?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일정 기간 시간을 주겠다고 뭐야? 공고. 여기 국장은 요거 단독으로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공동으로 한번 틀렸다고.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때는 일정 기간 협의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그 기간 안에 안 되면 그때는 직접 조정하겠다. 이거 한 장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이거 3번 했거든요. 3번 했어. 근데 이제 이게 안 들어오면 이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극약 처방은 이거 잘 찢어지잖아. 한 장 뜯어가지고 이거 외울 때까지 계속 보고 있다가 다 외웠다가 먹어버려.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 몸에 다 이게 체득이 될 것 같아. 5문제 풀 건데 5문제가 다 답답하면 안 돼요. 한 문제라도 쉬워야 되는데 1번부터 봅니다. 이 문제가 일단 앞에가 지금 있는 문제가 32에 33의 문제인데 둘 다 중이잖아. 중으로 돼 있죠. 중 정도니까 가장 잘 나오는 일반적인 유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32의 문제부터 풀어볼까? 이게 유형 봐봐.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이 그냥 광역도시계획 설명이야. 그래서 막 써놓을 테니까 너네 이거 틀린 거 찾아봐. 이런 식으로 냈어요.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 1. 기준 하면 누구죠? 국장! 기준 하면 누구예요? 국장. 됐네. 근데 아닌 거 하나 외워달라고 했는데. 국토교통부 0으로 기준 정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0 있잖아. 그거 하나만 외워달라고. 나머지 계획은 전부 다 기준인데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요. 지금 외우면 되지 뭐. 기준 하면 누구예요? 국장.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여봐 앞에 주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도란 말 썼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애가 누구예요?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그럼 관할구역에 속해 있으면 도지사가 수립을 하는 게 아니지. 도지사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틀렸네. 답 2번. 이 동그라미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쉬워서 3, 4, 5를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이게 대충 외운 사람은 같은 도니까 도세 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법조문을 만들면 안 되고 법조문은 외워야 되는 거야. 3번에 시도,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본인이 수립을 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럼 시도는 시도의회, 시장, 군수는 시군의회죠. 근데 도지사는 밑에 누구도 있죠? 시장, 군수.
그럼 이제 시도, 시군, 의회와 밑에 있는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잖아요. 그리고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을 했다. 그럼 몇 년마다 반영하라고요? 5년마다 확인해서 반영하라고. 변동된 거. 됐고. 5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몇 년 안에 승인 신청하랬죠? 3년이 지날 때까지, 자, 이게 주어를 봐야 돼. 시장, 군수가 누구한테 승인 청해야 되는데? 도지사. 승인 신청 안 했잖아요. 그럼 누가 짜야 돼요? 도지사가. 그럼 승인이 없으면 도지사가 수립을 해야. 요청이란 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답은 2번이 확실하네. 그런 거지. 이거 앞에다가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풀었는데 이거 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다. 그럼 체크하셔야 돼. 지금 계속 가만히 멍 때리고 잘 푼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못 푼다. 이거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 풀면서 내가 다시 볼 것만 체크하세요. 2번 가보자. 2번도 난이도는 비슷한데 이번에 얘는 광역도시계획이잖아요. 근데 얘는 광역계획권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두 개 파트밖에 없는 거야. 그럼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아봐라 했으니까 틀린 거 4개를 찾아야 돼요. 어렵단 말이야 이거. 옳은 거. 1.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도. 그럼 도니까 윗사람 국장. 둘 이상 도니까 이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니까 누가 지정해요? 국장이.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정해야지. 시도에 걸쳤잖아. 도도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2번.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쳤대. 하나의 도요. 하나의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 도지사는 국장과 공동,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같은 도면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지. 국장이 왜 넣으셔? 같이 정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틀렸어. 3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이 사람 이제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시도, 시장군수 의견도 듣고 중앙도 듣나? 의견. 듣죠? 어디 심의 거쳐요? 지방.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그렇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의견 들어야 되죠. 그리고 어디 심의? 지방도시. 이게 틀린 거지.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 근데 이거 틀렸다고 우기는 사람 있어요. 아니야. 맞는 거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4번.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겠다. 그럼 옆에 있는 시도, 시군 의견 들어. 여기까지 맞죠? 어디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지. 이렇게 쉬운데 다 5번이겠지. 그럼 중앙행정기관장, 시도, 시장군수는 지정을 못 하잖아요.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겠지. 누구한테? 국장하고 도지사한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다. 맞네. 그래서 1번, 2번은 계획에 관한 거, 광역계획권에 관한 건데 3번 보세요. 3번은 광역도시계획에, 4번도 광역도시계획에, 5번도 광역도시계획에 다 똑같네. 근데 틀린 거 찾는 거냐 맞는 거 찾는 밖에 없어요. 자, 이거 틀린 거 찾아래. 난이도가 몇 개네? 3개. 어려워 보이겠다. 자, 해볼게요. 1.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시장 군수가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거야. 도지사가 짜주세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여기 뭐 보여? 요청할 수 있다. 맞잖아요. 1번 찍으면 절대 안 돼.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기준 하면 국장이 정한다. 맞죠? 틀린 거 아니에요. 3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아까 공청회 했죠. 근데 너무 크면 광역계획권 단위로 해야 되지만 이거 나눠서 수개로 나눠서 할 수 있댔죠. 그럼 지명하는 자가 내가 이제 수립권자야. 그럼 너가 가서 해라고 지명하면 얘가 가서 의견 듣는 거야.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개최하는 거 맞아. 근데 필요하면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도 있다. 맞네. 4번. 국장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했을 때 직접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다. 잠깐만요. 국토부 장관이 우리한테 열람시켜줘요? 이거 밑에 있는 시도지사한테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랬잖아. 송부해서 열람시키라고 했는데 이걸 여기 공고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승인권자 송부하면 얘가 공고 열람하는 거야. 그래서 국장은 광역도시에 수립하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사람이 공고한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30일 이상 열람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틀렸다. 5번. 광역도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자 시도지사가 둘이서 짜다가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공동이나 또는 단독으로 윗사람이 누구야?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네. 답은 4번 됐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볼게요. 4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이번에 옳은 거니까 조금 틀린 거 4개를 찾아내야 돼요. 네, 틀린 거. 자, 일단 1번부터.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국장이니까 심의기구 이름이 국장이니까 중앙이 나와야지. 지방이 나오면 안 되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틀렸네. 2번.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죠. 그럼 시장군수 요청으로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해. 그러면 원래 도지사는 승인권자였잖아. 같이 짜는데 얘가 국장 찾아가서 승인 얻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수립할 수 있다. 맞네. 답이네. 2번 동그라미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 그거. 이렇게. 2번 하고 싶은데 3, 4, 5가 아른거려요. 눈에서. 3번 뭐가 틀렸지? 3번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장은 이 옆에 있는 애가 국장한테 야 이거 지정 좀 해줘. 광역계획권 요청할 수 있다. 왜 없어? 4번. 시장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장수 윗사람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죠. 도지사 승인. 그 다음에 5번. 광역계획권은 항상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을 단위로 하는 거죠. 단 일부만을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지정할 때 그러면 최소 단위가 어떻게 돼요? 구군, 읍면. 거기서 군은 무슨 군을 말하는 거예요? 광역시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예요. 마지막 5번. 요거까지 다 맞추면 체크 안 하시면 이제 광역도시계획 무슨 문제 나오든 다 맞출 수 있어요. 단 3일 안에 풀 때. 3일 안에. 요 3일 안에 풀 때. 근데 그게 이제 시험 보기 전날 그래서 공법 마무리하고 가는 거지. 시험 일주일 전에 공법 정리하고 가면 안 돼요. 시험 전날 마무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2차 공부해야지. 시험 전날 민법 판례 공부하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판례는 한 달 전에 끝냈어야 돼. 그럼 5번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동일 지역에 대하여 잠깐만. 틀린 거 찾는 거지.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하고 기본계획 중에 어느 게 더 큰 놈? 그러면 다르면 누가 우선하죠? 광역이 우선합니까? 네. 뭐 매년 나왔던 거고. 자,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정할 수 있어요? 광역계획권은 시도에 걸치면 국장,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 서울시장, 광역시장을 지정할 수 없다. 없다 그랬죠.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몇 회야 이거. 10년 전에 봤어야 되는데. 답은 2번이죠. 2번이잖아. 10년 전에 봤었어야지. 그러니까 왜 이제 와가지고. 나 그때부터 봤다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3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이란 말 나오면 짜주세요 온 거죠.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맞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자 수립권자가 하는 일이 기초조사, 공청회.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국장이 조정청을 받았어요. 조정했어. 조정하려면 국장은 어디 가서 심의 거쳐야 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지. 이거 답 2번 맞네. 이게 여지껏 나왔던 광역도시계획 전부야. 그러니까 아까 그 한 장에 다 있는데 그 한 장을 소중하게 봐야 되는데 그 3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복습했을 때 기억이 나면 돼요. 안 빠져나가게. 그래서 그럼 잠깐 쉬었다가 기본계획 들어가겠습니다.